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2차로 한번, 2차 공부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에서 수업시험, 면접, 실기, 이렇게 했는데, 먼저 수업시험,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수업시험 제일 어려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 2차를 12월 달에 합격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1차 발표하기 전에 1차 합격자 발표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1차를 끝나자마자. 그러면 이제 뭐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몰입을 한다는 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준비한다가 그게 본 이유가 아니라 일단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공부가 1차에서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진짜 하기 싫은데 아 그래 합격한다면 내가 뭐 정말 악을 쓰고라도 하겠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걸 쥐어짜서 해야 된다고 라는 거에 그 마음 먹기가 잘 안 돼요. 그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 어떤 마음을 먹고 자, 1차 그리고 수업 시연을 뚜껑을 여는 순간 또 폭탄으로 뭔가 이렇게 쏟아진다는 거 아니까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기가 두려운 그런 느낌인데, 자, 그때 뭔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비를 들어간다라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불안한 상태, 하기 싫은 상태, 결정하기 싫은 상태, 뭔가 이 결정을 유예하고 싶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냥 생각을 딱 해보면 1차를 보고 그 결과가 좋던 나쁘던 12월 한 달은 2차 준비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나빠도 해야 되고, 결과가 좋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예 저의 결과에 대해서 가채점 같은 것도 해보지 않았고, 해설 강의도 너무 무서워서 안 듣고, 그냥 이러나 저러나 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합격했다라고 생각하고 12월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자. 이 시간을 그냥 그냥 시험 준비의 기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합격생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1차 합격생들만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만세반을 이제 업로드는 내가 이제 이미 이제 올려놨고, 이제 시험이 끝나기도 채 전에 이제 업로드를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들으세요 라고 하고 저는 사라졌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며칠 만에 클릭했다. 저는 한 5일 만에 클릭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일주일은 쉬어도 되겠네? 아, 그건 아니고, 그건 그 아니야. 전까지는 이제, 네,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는 지나가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잠깐 쉬고 또 기말고사를 다시 준비하는 것처럼 그냥 제가 쉴 수 있는 만큼 한 3일 정도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터디를 꾸리고 뭐 공부 준비를 하고 슬슬 뭔가 시동을 걸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만세 반에 들었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음, 3일 정도 만에 네. 이제 스타트가 됐고,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한 본격적인 것은 강의를 듣는 건 5일 만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다라고 네. 했었어요. 2차 수업 시간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2차 수업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방법에 대한 건 많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1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서브노트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2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다만세반 강의를 되게 잘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2월 한 달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하니까 저한테 주어진 강의를 최대한 잘 소화해보자. 왜냐하면 전문가가 주는 강의는 괜히 주는 강의가 아닐 테니까 그 강의들을 잘 소화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세반을 열심히 들었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교과서 분석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 분석하는 내용들을 그 노트에다가 저만의 서브노트처럼 필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을 똑같이 그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강의에서 설명하시는 그 순서들, 시퀀스들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필기를 해두고 어떻게 수업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수업 아이디어를 옆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네. 강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2차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가닥이 조금씩 잡혔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업 자료들 그림 같은 악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완전히 내가 그릴 수 있게, 내가 칠판에서 뭔가 구현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봤던 거.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본 거네요. 그리고 두 네, 번째는 강의의 어떤 시퀀스, 내가 어떤 흐름으로 이거를 강의를 할 것인가, 강의를 할 때도 말하는 순서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짜본 것 같고, 세 번째는 선생님의 독창성을 위해서 아이디어 노트를 이제 같이 기입을 했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하면서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강의를 그럼 5일 만에 클릭을 해서 들었고, 며칠 만에 이게 감이 왔었어요? 이렇게 가면 되게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 한 2, 3주째에서야 루틴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2, 3주, 강의를 시작하고 2, 3주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감을 네, 잡고 2차, 이제 네, 1차 합격했습니다를 듣고 이제 몰아치기로 이제 해서 빡! 이제 네. 벼락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완성을 해가는. 그렇죠. 뭐 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가죠. 그렇다면, 실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실기에서 아무래도 선생님도 이제 검은고 전공이고 그러니까 관련이 선생님 검은고 전공이죠? 음. 네, 맞습니다. 관련이 뭐 전공과 관련된 거가 하나도 없이 피아노도 따로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뭐 국악이라 해도 민요도 따로 불러야 되고 뭐 하나 자신이 없다라고 할 만큼 두려웠을 텐데 실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 왜냐면 너무 많은 그 영역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써지고 네,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뭐 임용을 할 수 있겠나 하면서 그리고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의 어떤 연주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너무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 전공이 아닌 걸 해야 되니까 공부는 그게 아니지만은 사실 실기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보였었을 거예요. 내 내가 전공이 아닌 무언가를 전공처럼 뭔가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왜냐면 우리가 듣는 귀는 고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많이 절망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럴 때 어떤 맞아요.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임하는 자세, 태도, 어떤 거가 필요한 것 같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실기를 준비할 때는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약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연습하다 보면 잘하는 과목을 더 많이 연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모든 과목, 예를 들면 뭐 내가 범주범창이 너무 약한데 뭐 민요를 잘한다. 그러니까 민요에서 점수를 잘 받고 범주범창은 버리겠다. 이런 마음 말고 모든 과목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제일 1순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연습할 때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음악가를 뽑는 게 아니라 음악 교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음악적인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정말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를 채점관들도 그 부분들을 보고 채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음악 교사로서 음악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또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에서 방향성이라는 거를 아마 그걸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가 피아노를 친다고 했을 때 범주범창에서 피아노도 사실 우리가 필요한 그 피아노 반주법이라는 것은 노래를 그 수업 시간에 잘 가르치기 위한 어떤 매체 활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피아니스트처럼 뭔가 네, 엄청나게 화려하게 뭔가 이걸 연주를 해야지만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뭐 교회에서 반주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근데 그런데 보면은 또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맞아요. 내가 이게 뭐 비교나 될까? 막 이런 흔들리는 게 있을 텐데 또 거기 안에서 항상 이 임용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을 내 줏대를 잘 잡고 가는 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방향성은 뭐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궁금한 게 그거죠. 선생님은 그러면 그런 어떤
뭔가 눈동자가 흔들릴 것 같은, 너무 잘하는 반주를 잘하는 사람, 너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성악 전공자 선생님들을 보는 순간 기가 눌리고, 또 나도 뭐 하나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공부가 아니라 지금 시기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싶어서 그 시간을 또 오버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흐트러짐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또 봤을 거예요. 보면 너무 나보다 노래를 너무 네. 잘하는 사람,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사람. 네. 그때 정말 마음에서 심보가 꼬일 것 같고 힘들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분명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별을 해야 되니까. 어떠셨어요? 그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고 1월 달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의 부족함이 눈으로 보이니까 1차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들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딱 눈으로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보이니까 그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냥 저만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르게 국악 전공이니까 민요가 좀 더 강점이니까 나는 민요를 잘하니까 민요에서 좀 더 자신감을 얻고 범주범창에서는 정말로 그냥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내가 이걸 임하자. 뭔가 충실하게, 기본기에 충실하게 해서 임하자.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인데도 처음에 그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시험장 가서 음정박자만 틀리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고 나오는데 현란하게 하다가 음정박자 틀리고 나오면 그거야말로 그건 뭐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는 거.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가는 거. 거기에 많이 네. 충실했다라는 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본기에 충실하자라는 의미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범주범책에 많은 투자를 했나 봐요. 네. 정말 많이 투자를 했고 하루 하루 종일 피아노만 연습했던 날도 있었고 그랬던 열받으면 것 이제 같아요. 10시간씩 앉아 있는 거지. 네. 그걸 했던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개의 과목들, 정말 이론 과목에서도 여러 개 과목, 실기에서도 여러 개 과목,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건강에 대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거가 쉽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네. 돌이켜봤었을 때 10시간씩 범주범창을 열받으면은 그래도 했다라는 거에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렇게 할 것 같나요? 어때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마음이라도 네. 안정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부족한 거는 네. 몰입해서 또 해라. 선생님이 아까 네. 밸런스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몰입할 때는 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거.